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민년의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는 첫날 맨 먼저 의원총회를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선거 지원 활동이 너무나 긴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 당원들, 나라를 걱정하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당의 최근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질책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정신 있는 사람들이냐? 나라, 국민의 삶이 낭떠러지 앞에 놓여 있고 무능한 문재인 정권의 실패와 그 아바타 이재명 후보의 부도덕성, 거짓말, 현란한 말 바꾸기가 극에 달해서 정권 교체를 해달라는 국민 열망이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왜 당신들은 그 열망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면 질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당이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스스로 표를 깎아먹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럴 거냐? 아마 수없이 많은 분들이 문자와 전화와 구두 항의를 들으셨을 겁니다. 대선을 60여일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속이 타는데 정작 당신들에게 절박함이 있느냐고 많은 분들이 꾸지람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목표 그리고 그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정권교체라고 네 글자로 요약된다고 봅니다. 우리 당 구성은 모두가 2인 3각이 되어서 한 몸으로 뛰어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후보 그리고 우리 국민의 힘을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고 우리 국민들이 희망이 있는 시대, 공정과 상식이 숨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그 비전과 희망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이상 국민들에게 걱정 끼쳐드리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변화하고 단결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선대위도 그에 맞추고 오신 쇄신과 변화 그리고 국민들에게 일신이 변모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총은 이런 화급하고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먼저 당 지도부의 일인 저부터 책임을 통감하면서 윤석열 후보님을 모시고 우리 의원들과 함께 자리를 하려 하였습니다만 오늘 상황 자체 윤석열 후보님께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 상황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완전히 쇄신해서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새로운 출발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남 탓할 일이 아니고 바로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원내대표인 저부터 쇄신에 앞장서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부터 먼저 공동선대위원장직과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후임 원내대표를 뽑도록 하고 그 선출 직후에 후임 원내지도부의 업무를 인수인계한 다음에 오로지 대선 승리만을 위해서 백의종군하면서 함께 길 빠르고 나가서 민심의 바닥에서부터 훑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들이 가장 뛰어난 선거운동원이고 가장 최고의 능력자들이십니다. 경험, 정책, 네트워크 모두 갖춘 그런 분들이 우리 의원들 외에 또 누가 더 있겠습니까? 한 분 한 분 한 마음을 모아서 뜻을 같이 한다면 우리의 열망이면서 동시에 국민들의 뜨거운 기대인 정권교체는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혁신을 통한 단합 그리고 국민 신뢰 회복을 반드시 이루어내어 정권교체의 개업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공동문명체입니다. 우리는 같이 죽고 같이 산다고 하는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금년에 가장 큰 복은 아마도 정권교체, 공정과 상식의 회복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에게 금년에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새해들 복들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지금 이 윤석열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지가 딱 한 달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나타난 현상이 최근에 여러 의원님들이 언론사 보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우리 윤석열 후보가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대선이라고 하는 의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 전환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볼 적에 일본이 체험한 잃어버린 30년의 초입에 딱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30년으로 그 진행 속에 들어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국정을 전반적으로 쇄신을 해서 미래의 세대가 세계의 중심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어 줄 것이냐, 이거를 가름하는 것이 지금 3월 9일의 대통령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지난 5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보고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 대단합니다. 아직도 50%가 넘는 사람들이 정권 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국민의힘 내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이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역할을 갖다가 하지 않고서는 제가 보기에는 나라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볼 적에 이거를 어떻게 돌파를 해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제가 지난 한 달여에 이 선대위 운영하는 과정을 갖다가 지켜보면서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서는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딱 2달, 선거까지 한 2달 조금 더 며칠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연말을 위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여론을 1월 말까지 다시 원래의 상황으로 전환시키지 않을 것 같으면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선대위 자체도 쇄신해야 되겠고 당도 다시 정신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국민의힘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 내가 바로 국민의힘이고 국민의힘이 잘못되면은 내가 잘못된 것이다 하는 이러한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의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번 대선을 맞이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각성을 하셔서 어떻게든지 이 선거를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 노력을 여러분들 지역에 가서 아주 충분하게 역량을 갖다 발휘할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 4월 15일에 총선에 대패를 하고 나서 그간에 우리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 한번 되돌아보시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년 금년 대선에서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다면 과연 당의 존재가 이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선이 끝나고 나면 바로 쫓아오는 것이 지자체 선거고 대선의 결과가 지자체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가서 그 다음에 총선도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리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참 며칠 동안 생각을 하던 끝에 선대위를 갖다가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가지고서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후보 보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동안에 이 선거운동 과정을 갖다 겪어보면서 도저히 이렇게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비서실장 노릇을 선거 때까지 하겠다. 내가 뭐 선거 총괄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비서실장의 노릇을 할 테니 이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여러 번 대통령 선거도 경험을 해봤습니다마는 후보가 선대위에서 해주는 대로 연기만 잘할 것 같으면은 선거는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정서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선거운동을 해서는 절대로 선거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건 후보나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생각을 갖다 가져야 됩니다. 후보가 자기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 하면은 그런 말은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선대위 운영하는 사람들이 후보의 눈치를 볼 것 같으면은 선거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례가 있더라도 저 유명한 막스 웨버가 하는 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서 우리는 후보에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 2달 앞두고서 선대위를 전반적으로 개편해서 또 한 번의 혼란을 겪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을 겪지 않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선거를 승리로 가져올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선대위를 새롭게 구성을 해가지고 참 3월 9일을 향해서 총 매진을 할 그런 각오를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3월 9일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참 많은 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데서 참 노력을 해주시라고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도욱 정책위 의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5년 문재인 정권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저 무능하고 부패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 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인성이 파탄나고 전과사범인 사람 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 정권을 교체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저희 내부 문제로 국민의 명령을 어기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정권을 교체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어길 그 어떠한 권한도 자격도 없습니다.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대통령 후보건 당대표건 우리 의원님들이건 우리 당원들이건 모두가 정권 교체라는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제 누가 선대위원장이다, 누가 본부장이다 의미 없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전국 각 지역에서 누비면 최고의 득표력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송구한 말씀이지만 똘똘 뭉쳐 하나의 흐트림도 없는 완전체가 되어서 국민의 명령인 정권교체 반드시 이루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부족했던 사람이 정책위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여러분들께 누가 되지는 않았나 걱정되는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많이 도와주셔서 나름 의미 있는 직업 수행을 했다고 스스로 자평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무한한 책임을 지고 저도 공동선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정책위 의장직도 내려놓고자 오늘 오전에 당에 통보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들 힘내십시다. 감사합니다.